고조선 때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무도화가 첫 두 글자를 풀자 말자 고조선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그 생생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공과 무, 공무가 풀렸습니다. 다음으로 공무도화 네 글자에서 도하라는 두 글자를 풀어보겠습니다. 공무도화가 만일에 중국식 문장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임이여 없이 해달라 강 건너감을 이 정도로 풀이가 될 것입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나는 사랑해 너를, 이것이 바로 중국어 어순이 되겠습니다. 공무도화에서 공무도화 이 글자의 가운데 공무도화에 무도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무도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부도라고 쓰는 게 맞을까요? 이마 강을 건너지 말라. 이 말을 정격 한문으로 표기한다면 공무도하 이게 맞을 수 있을까요? 정격 한문 표기로 본다면 조금 거시기합니다. 대신에 공부도하 이렇게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뜻은 조금 다르겠지만 현대어로 수표가 부도났다 할 때 표기를 보면 아니불자에다가 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도화 이런 식으로 써두었으니 공무도화가 등 고대 가요를 쓴 사람은 한자에 서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하, 도 플러스 하, 이 두 글자에 향가 제작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격 한문으로 본다면 조잡하다고 했죠. 그러나 향가 제작법에 나오는 우리말 어순으로 이 두 글자를 푼다 하면 완벽하게 맥락에 맞는 풀이가 나옵니다. 도하에서 도를 물 건너 가네의 약자, 하를 강 건너 가네의 약자, 이렇게 보면은 아주 훌륭하게 풀이가 됩니다. 물 건너 가네, 강 건너 가네, 이러한 두 문장이 합해진 것이 도하가 될 것입니다. 생략법이 구사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왜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갈까요? 죽은 자의 이 영혼이 물을 건너 저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는 이집트로부터 그리스, 로마, 인도, 동북아 전체에 퍼져 있던 고대 인류의 저승바다 내세관이었습니다. 고조선인들도 이들처럼 그들과 마찬가지로 저승바다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가 고대 글로벌한 문화의 일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대 문화는 보편적인 문화였고 우리의 향가를 안다면은 수수께끼 고대 인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의 골자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향가 문자는 뜻글자 또는 다기능 글자로 기능한다. 향가 문장은 노랫말 플러스 보원의 역할을 하는 글자로 조립되어 있다. 노랫말의 한자는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법칙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저서 천년 향가의 비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 첫 구절을 분석해 보았더니 철저하게 향가 제작법에 따라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향가인 것입니다. 공무도화에서 공무도화라는 첫 구절은 이미 없어졌네, 물 건너가네, 강 건너가네, 이렇게 풀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노랫말입니다. 그런데 공무도화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는 춤과 노래가 결합된 노래였던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망자를 덮어주고 제사장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노래와 춤과 제천의식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결합은 본질이었습니다. 단순한 시나 노래가 아니라 종합 예술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공중파 방송사 유명한 음악 PD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래들은 귀로 듣는 노래였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돌이 듣는 노래를 보는 노래로 바꾸어서 세계 무대로 나아갔다. K-팝은 춤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노래라고 할 것이다.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문화 비평가들이 이 노래의 정체를 몰라서, 아이돌의 노래를 정체를 몰라서 급방황해 하고 있다. 세계 젊은이들이 보는 노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향가는 듣는 노래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노래였습니다. K-팝은 우리의 향가 문화가 현대에 부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 비평하시는 분들께서 이 점에 착안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무도와 척구절은 이미 없어졌네. 물 건너가네, 강 건너가네. 이렇게 풀이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지극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할 글자도 없고 뺄 글자도 없습니다. 천하의 명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공무도화가 풀이는 한문이 서툰 사람이 중국 시를 흉내내어 만든 것으로 보고 고대 가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도화라는 첫 구절을 풀면서 이미여 강을 건너물 없이 해다오, 이렇게 풀면은 어쩐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듯하게 페인트 칠을 합니다. 페인트 칠이라고 하면은 상스럽게 들리니까 윤문이라고 고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푼 것입니다.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풀어서 가르치니까 한자를 전혀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은 무차별 흡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페인트 칠을 한 고대 가요가 있을 뿐입니다. 향가라는 사실을 모르고 풀다 보니 관을 덮을 때 애끓는 슬픔도 편안히 저승에 가게 해달라고 하늘에 청하는 제천의식도 없는 것입니다. 고조선 문화에 대한 아무런 영감이나 통찰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맞든 틀리든 따질 겨를도 없이 우리의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몰아야 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로움과 달달 외워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고통의 비명소리만이 우리의 교육 현장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공무도화가를 향가로 보는 것과 중국시의 일종으로 보는 것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한복과 중국의 전통 복장 치파오에 비교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복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통 복장 치파오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한복의 시각으로 치파오를 바라봐 주시고 치파오의 시각으로 한복의 단아한 아름다움을 보아 주십시오. 한복의 기준으로 치파오를 보면은 치파오는 이국적인 옷입니다. 중국 치파오의 기준으로 우리의 한복을 보면 한복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옷이라 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인류 보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상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기준으로 우리의 문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럽과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문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무도화가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아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조적, 자기 비하적 시각으로 보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의 문화가 서툴고 졸렬하고 촌티난 것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자기 비하 좀 그만해. 공무도화가 첫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하 드라마 향가 루트가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